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미지의 서울. 오늘은 미지의 서울에 나왔었던 아주 중요했던 말이면서도 아주 잔인했던 말,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호수가 변호사들과 나눴던 대화가 있습니다. 이춘구 변호사와 함께 종종 들어왔던 말이죠. 그 말은 비난에 가까웠습니다. 장애를 방패로 삼아서 민감한 일들을 처리한다는, 그것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죠. 결국 그 말은 이춘구 변호사를 향한 시기이자 질투였던 셈인데요. 장애라고 하는 약점을 무기로 삼아서 성공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수를 도구처럼 이용하려 했던 것이기도 했고요. 호수는 그걸 거절을 했죠. 장애를 방패로 삼는다는 표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어떤 걸 무기로 사용해 무언가를 얻어냈다면 무기를 들었다라고 해야 맞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방패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방패인데 성공을 한다. 어딘가 좀 표현이 모순적이죠. 이 말 안에는 드라마 속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좀 불편하고 이중적인 잣대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변호사들의 말대로 하면 왜 상처를 방패로 삼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오히려 이렇게 바꿔야죠. 왜 우리는 자꾸 누군가의 상처를 찌르려 드는가? 실제로 방패라고 하는 건 누군가 찌르려고 하기 때문에 드는 거 아닙니까? 방패는 공격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아프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찔리지 않기 위해서 쥐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도 바뀌어야 되겠죠. 왜 방패를 드는가가 아니라 왜 우리는 자꾸 찌르려 하는가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어떤 소문과 편견과 어떤 사회적인 시선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 가운데 있는 그 상처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언제 방패를 들까요? 아마 자기만의 방이나 감옥, 소라 고둥 같은 곳에서 나올 때겠죠. 드라마 속에도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미래의 선배 수연은 세상과 단절된 채 자기 방에 숨어 삽니다. 가장 최근에 자기 방에 갇힌 사람이었죠. 김옥희 역시 엄마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자기 방 안에 갇혀 있었던 걸로 보이죠. 김노사로 살아야 했던 현상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들은 모두가 상처 때문에 자기 방 안으로 숨었던 사람들입니다. 방은 내면을 지키기 위한 고립된 공간이죠. 너무 아프고 힘들고 절망적일 때 세상과 단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방이라는 형태로 표현된 건데요. 이거는 이전 영상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요.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영원히 방 안에만 있을 수 없죠. 언젠가는 다시 세상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방패입니다. 방패는 밖으로 나가긴 하지만 나를 다 보여줄 수는 없어 라고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자기가 받은 상처나 약점을 방패처럼 꺼내들게 됩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책임감이 됐든 질병이 됐든 가족의 이야기든 뭔가를 앞세워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거죠. 미지는 다친 다리와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방패처럼 안고 세상에 나가려고 합니다. 미래는 가족의 빚과 책임이라고 하는 무게를 방패처럼 들고 강한 척하며 버텨내죠. 이렇게 방에서 방패로의 전환은 상처받은 사람이 세상과 다시 접촉하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닫았던 상태에서 이제는 세상과 관계를 맺되 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를 드는 거죠. 방은 닫힌 공간이고 방패는 열린 상태에서의 보호막이 됩니다. 하지만 이 방패는 금속으로 만든 게 아니죠. 어느 주물 공장에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세상의 편견, 시선, 그런 낙인이 만들어낸 거죠. 드라마 속의 인물들은 모두 이런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각자의 상처를 가리고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문제는 이 방패가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고립을 더 깊게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도 멀어지게 되고 세상과도 더 단절되게 합니다. 방패는 자기를 지키지만 결국 동시에 고립을 시키는 양날의 도구와 같은 거죠. 드라마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답도 보여줍니다. 마지막에 김노사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장면처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결국 자유로 가는 길이라는 걸 말해주죠. 세진이 늘 강조하던 것이기도 하고요. 지윤도 자신의 계약직 신분을 털어놓게 되면서 처음에는 누군가가 비웃을 거라고 자기를 한심하게 볼 거라고 두려워했지만 오히려 자유로워지게 되죠. 미지와 미래도 박상영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게 되면서 방패를 내려놓고 가까워지게 됩니다. 방패를 내려놓는다는 것, 그건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되는 첫걸음이죠. 방패는 상처를 가리는 방어막이지만 정작 그 방패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방패는 존엄을 지키지만
동시에 고립을 시키고 왜곡을 시킵니다. 그래서 방패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방패가 어디서 왔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 방패를 들고 있던 나를 미워하지 말고 그 방패를 지키느라 지쳐 있었던 나를 이해해줘야 하는 겁니다. 수연이 방 안에서 괴로워할 때 미래는 바깥에서 그건 선배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각성을 하게 되잖아요. 그 방패는 미래가 들었던 방패도 그렇고 방 안에 들어가서 고립됐던 수연도 그렇고 본인이 만든 게 아니라 사회가 강요하고 낙인을 했던 거거든요. 사람들이 들고 있는 방패는 실제로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가 모자르고 쓰레기 같아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의 시선, 사회의 낙인, 어쩌다 만나게 된 수치나 상처가 만든 껍데기라는 거죠. 당신의 방패가 뭐로 만들어졌는지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방패가 정말로 당신의 의지로 만든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평가와 기준을 견디기 위한 가면인가를 물어보라는 거죠. 미래는 책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방패를 자기도 모르게 들고 있었던 거고요. 미지는 나는 불완전해,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나는 쓰레기야 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 숨어 있었고 엄마는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고 하는 인식을 평생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계약직이라고 하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지윤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신을 한심하게 바라볼 것이라고 하는 방패, 그걸 갖고 있었죠. 방패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연분홍 역시 호수는 직접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니고 아이를 낳아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엄마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죠. 자신이 엄마가 맞겠나라는 생각을 늘 갖고 살았습니다. 스스로가 방패 속에 숨어버렸었죠. 모든 방패는 자기 선택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건 사회나 다른 사람이 내려놓은 편견이고 또 정의라는 겁니다. 머리 감겨주면서 연분홍은 엄마 연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죠. 그런 분홍을 보면서 친구인 김옥희는 그 정도면 아주 훌륭하다고 엄마가 뭐 별거 있냐고 합니다. 둘 다 엄마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갈등하고 괴로워하던 인물들이었는데요. 연분홍의 방패를 그렇게 친구 김옥희가 걷어주죠. 연분홍이 낳아준 엄마보다 더 극진한 엄마라고 하면서 자신이 직접 낳은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 애를 낳아본 적이 없다는 편견, 그러면 진짜 아이를 이해하고 아는 엄마겠냐라고 하는 편견도 사회적인 인식 속에 가졌던 편견, 방패로 갖고 있었던 거죠. 이 친구는 현상월이 남은 인생을 도둑질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것도 사회가 갖고 있는 편향된 시각이었겠죠. 현상월은 평생을 그렇게 방패 속에 아마 숨어서 살았었던 거겠죠. 그 방패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 들었지만 결국 자기를 잃게 만드는 구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줘야 한다는 걸 드라마가 얘기하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죠. 그럴 때야말로 다른 사람과 진짜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장애를 방패로 삼는다는 말 아주 잔인하고 이중적인 표현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사회가 상처와 아픔을 대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장애나 상처의 원인을 보지 않고 그것을 견디며 살아가는 방식만을 비난하기 때문이죠. 소문과 편견으로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 사회의 칼이고 그 칼에 찔린 사람은 방패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방패가 공격을 위해 들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아픈 곳을 더는 찔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드는 거거든요. 그 방패를 보고 무기라고 말하는 사회입니다. 그 사회는 결국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거울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장애를 방패로 삼는다는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두 번 상처 주는 말이죠. 처음에는 칼로 찌르고 두 번째는 그 칼을 막기 위해 겨우 들어올린 방패를 다시 빼앗는 말이니까요. 드라마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여정을 통해서 또 많은 인물들이 그 아파하고 방패 속에 숨고 그 방패를 내려놓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상처를 어떻게 대해왔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지의 서울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네요. 끝까지 18.5도와 함께 하시죠. 고맙습니다.